자, 안녕하십니까. 먼저 2023년 민총 관련되는 기출문제를 해설을 다 달아봤는데,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워졌더라고요. 그게 다 모든 시험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, 그게 또 정답을 고르는 데는 또 별로 문제가 없어요. 지문 중에 한 개가 약간 좀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, 그리고 평소 잘 취급되지 않는 뜻밖의 지문들이 등장을 하더라고. 근데 이제 앞에 지문에서 답이 되는 게 명백히 있으니까 뭐 그 지문을 몰라도 뭐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이다고 하는 걸 제대로 다 알았을 적에는 어렵지가 않은데,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답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잘 나오지 않는 건데 뭐 보나 마나 답이 아니구나, 그죠?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, 앞에 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답을 고를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좌우지간 여러분은 우리 요 기본서에 소개된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. 모든 시험이 그런 게 아니에요. 근데 뭐 경찰 간부 같은 올해 시험은 8월 달에 시험을 7월 31일인가 뭐 30일 시험 쉬웠어요, 대단히. 근데 오히려 9월 2일인가 쳤던 경찰 법학특제 시험이죠. 오히려 간부보다 직급이 낮잖아. 경찰 법학특제는. 뭐 경찰 쪽으로 9급이잖아, 그거는. 경찰 간부는 7급 쪽에 해당하는 거. 그런데도 법학특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웠어요. 제가 해설을 달아보니. 그리고 우리 민총만 시험을 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시험은 세무사 시험이었어요. 세무사가 그동안에는 대단히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, 올해는 약간 좀 민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지문들이 3개인가 정도가 있더라고. 물론 그것도 다른 걸 100% 안다는 전제하에서는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, 아무튼 지문 자체는 약간 뜻밖의 지문이 있더라.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가 또 조금 어렵고, 주택관리사가 민총 문제가 20문제쯤 되거든. 그게 조금 어려웠고요. 나머지 시험은 뭐 평년과 비슷했다고 보입니다. 또 하나 제가 카페에 답을 달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도별 모의고사 수준이 과연 실전 시험하고 실전 시험에 비해서 더 어렵느냐 쉽느냐, 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요. 내용은 똑같으니까 더 어렵고 더 쉬울 게 없습니다. 다만 어려운 거는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는 오늘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시키기 위한 문제거든요.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 시킬 수 있고, 그러니까 실전에 가서 어떻게 안 틀리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까, 거기에 초점을 맞춘 문제들이기 때문에 박스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. 실전 시험에는 박스가 이렇게 많지가 않죠. 근데 지문이 6개가 이걸 정리용으로 하고 싶은데 박스로 안 하고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, 그리고 또 특히나 틀린 게 몇 개냐, 옳은 게 몇 개냐라고 해버리면은 한 개만 몰라도 틀리잖아. 그러니까 실전 시험보다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. 내용 자체가 더 어려워서가 아니고, 내용 자체가 더 어려워서가 아니고, 개수행이 많잖아.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.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면 그래도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추는데, 진도별 모의고사는 뭐 7개 틀리고 8개 틀린다, 이게 내 실력이 잘못된 거냐, 뭐 이런 식으로
질문을 하기도 하는데, 여러분은 실전이 중요하지, 지금 모의고사 이런 거 많이 틀리고 적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,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. 또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. 최신 판례를 자꾸 불안한가 봐. 근데 올해 시험도 해설 제가 다 달아봤거든. 민총만 시험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총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. 다들 달아봤는데, 그러니까 1년 내에,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 1월 달에 시험 치죠. 내년 1월이 시험이면은 23년도 나온 판례까지는 거의 잘 안 나와요. 시험에. 나온다면은 2003년도 상반기 정도까지. 응? 예를 들면 뭐 4, 5월 이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서를 2월 달에 냈는데 2월 달에 소개되니까 판례는 보통 2달 정도 만에 사이트에 판례가 뜨니까 한 12월 정도까지 판례가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. 21년 12월까지. 그런데 올해 각종의 시험 중에,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. 마지막 정리를 책을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또 훑어보려면은 기본서를 일일이 훑어봐라,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? 왜냐하면은 기출문제집은, 그러니까 기출이라는 게 최신 판례가 출제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23년도 문제라고 해봤자, 최신 판례라고 해봤자 한 20년 상반기나 21년도 판례가 최신 판례가 되는 거야. 2003년도 기출문제라고 해봤자 말이야. 그러니까 23년도, 22년도 하반기나 23년도에 나왔던 판례들은 기출문제에 없죠. 그러나 기본서는 제가 책을 내는 그때까지 소개된 것 중에 출제가 가능하리라고 보이는 거는, 엔간한 거는 소개 안 한단 말이야. 대표적인 예가 올해 세 군데에서 시험이 나온 게 있습니다. 경찰간부, 행정사, 한 개 시험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, 그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기간. 그런 기출문제집에 있을 수가 없죠. 제가 알기로 그게 22년 4월인가 나온 판례야. 22년 8월인가 4월인가 정확히는 보면 알겠네. 우리 기본서에는 있으니까.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기본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429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, 22년 8월 25일이네. 429페이지 제일 밑에 6번 판례, 이 세무사 직무에 관한 판례 말이야. 이게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, 이게 그러니까 기본서에는 있지만 22년 8월 달에 나온 판례니까 기출문제 어디에도 없죠. 물론 내년 기출문제는 이제 들어가겠지. 올해 출제가 됐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정리는 기본서를 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, 기출문제집은 아무래도 판례가 최신 판례가 소개되어 있을 리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월 달에 시험인데 그럼 최신 판례 어떻게 할 거냐? 우리는 2월 달에 책이 나왔잖아, 이게. 그러면 판례로 말하면 작년 22년 한 2월까지 판례만 소개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. 출제 가능하다 싶은 거. 그 이후에는 23년도 나온 판례는 어떻게 할 거냐? 없어요, 판례가. 문제는. 제가 볼 적에 수업 용어로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판례가 거의 없어. 몇 개 판례 나온 거 있는데 기존 판례하고 똑같아. 예를 들어서 뭐 차고에 관련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이용해 먹은 경우, 그죠? 그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. 그 23년도도 판례가 나왔어. 그제 8월 달인가, 24년 8월 달인가 이제. 그러나 그거는 이미 판례가 있었잖아, 똑같은 내용이.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란 말이에요. 이런 걸 빼고는
오늘도 소멸시효, 객관적 주관,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가지고 추인할 수 있다. 옛날에도 판례가 있었잖아. 그 23년도 판례야 또.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거의 다 중요하다 싶은 거는 중복이 되더라. 딱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어. 기존에 없던 내용, 두세 개. 그거는 곳곳에 제가 관계되는 곳에 가면은 지문으로 나갈 거야. 지문에 나갈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신 판례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. 따로 찾아요. 저는 판례를 매달 한 달에 2번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오기 때문에 수업용이다 싶은 거는 따로 모아놓고 하거든. 매달 2번씩 들어가가지고. 때문에 판례, 최신 판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. 없어. 그럼 걱정 안 해도 돼. 그러니까 그런 것 질문, 최신 판례만 강의해 줄 수 없느냐? 뭐 이렇게 누가 질문했더라고. 2개 가지고 강의하겠어요? 판례 2개 가지고? 모의고사 뭐 보면 되지. 아니면은 11월 때 가면 동행 모의고사 그냥 이틀만 할 거야. 4회분만. 뭐 100문제잖아. 그 속에도 넣으면 되고, 그 속에도 넣으면 되고.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. 그래서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,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본서, 그리고 마지막 시험 한 2, 3일 전에는 꼭 기본서를 체크해 놨던 거 한번 읽어라. 그리고 기본서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 넘버가 적어도 21년, 22년대에 있는 거는 한번 읽어봐라. 그러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22년도에 모의고사를 했었죠. 23년도에서는 올해 한 적이 없고,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3월 달인가도 했고 8월 달에도 했고 그랬어요. 3월인가 4월인가는 4지로 했고 8월 달은 5지로 했고, 쉽게 말하면 4월인가 한 거는 경찰 간부용으로 제 딴에는 준비한 거고 8월 거는 소방 간부용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뭐 어느 걸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. 뭐 지문이 4개고 5개고 차이밖에 없으니까.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번에도 하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. 맨날 기본적인 거는 출제가 되는 게 또 되고 또 되고, 더 이상 범위를 벗어나. 그렇다고 문제 새로운 거 만들라고 출제도 안 되는 걸 지문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만 딱 해놓으면은 별로 그렇게 점수가 변동이 없을 거예요, 아마. 다 맞든지 한 개 틀리든지 그럴 거야, 아마. 그러니까 그 기본을 지금 시험도 이제 석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런 거야. 새로운 걸 보다는 했던 거 체크를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. 해놓고 해 나가는 방법을 자꾸 반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. 틀리는 거. 제가 문제가 옳은 것이 많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. 틀린 것을 해놓으면은 집에 가서 왜 틀리냐를 볼 게 하나밖에 없잖아. 근데 옳은 것으로 해놓으면은 틀린 게 아무래도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에, 그래서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제가 옳은 것을 많이 내는 이유가 틀린 지문을 많이 접해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.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것보다는 옳은 것을 골라라 더 어려운 거예요, 원래.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. 이번 강의 방법은 저번과 똑같이 앞부분에는 간단하게 오늘 범위 내에서 제가 강의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정도는 언급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